조국 전 장관 얘기가 오늘도 나와 있는데 불복인데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럼요. 우선 지난 5월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교수직과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법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그 직위 해제란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교수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 강의는 못하고 월급은 뭐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자, 지금 저 모습은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파면 처분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불복하겠다는 입장 냈는데, 그리고 그게 내용이 알려지면서 어제요, 본인이 왜 그랬는지 설명한 게 공개가 됐는데 이겁니다. 파면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교수직이나 월급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뭐랄까요, 이 파면 직전 그 상태에서는 월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교수직 미련 버린 지 오래다.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일단 이런 입장 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소송 파면의 부당함. 그러니까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 뜻대로 어떤 파면이 부당함이 뭐 확정이 된다면 사표를 다시 내겠다. 그러니까 파면은 내가 못 받아들인다. 그걸 내가 뒤집고 내 스스로 사표를 내겠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시절 즈음이거든요. 당시에도 본인의 어떤 교수직과 관련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파면이 아닌 사표를 내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명예회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유가 뭘까요? 명예회복?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예의 크기라는 건 서로 뭐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에게 본인이 짊어진 어떤 사회적인 지탄, 뭐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담, 예. 이것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내 명예를 지키고 싶다라는 욕구에 대해서 누가 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면이 됐다는 건 본인이 오롯이 서울대 교수로서 헌법학자로서 해왔던 그런 자리들이 파면으로 불명예스럽게 끝나는 것보다 어떤 소송을 통해서 그걸 되찾고 나서 내가 그만두겠다. 예. 내가 직접 그 명예를 되찾고 명예회복 뒤에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떠나도록 하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도 아마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럴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인현 변호사. 네. 지금 서울대에서는 파면 처분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좀 아까 행정소송 얘기까지 가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파면 처분 전에는 직위 해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은 직위 해제 상태가 다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직위 해제 상태는 사실 급여가 지급된다 안 된다 이런 차이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여전히 교수로서의 자격이 인정되기 그럼 때문에 이른바 가처분 신청을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소송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파면 상태는 유지가 되는 그럼 것이고. 파면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불복을 다투겠다.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나중에 이제 직위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가지고 사표를 낸다는데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파면되면은 퇴직금은 2분의 1로 깎이는 것이죠.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직위가 회복되면은 그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파면이 아니고 회복돼 가지고 어떤 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퇴를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퇴직금 같은 것들은 받지 않는다 정도를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그 말씀에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교직이 있으니까 퇴직연금인가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퇴직금이기도 하고 교원연금이기도 한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본인으로서는 좀 부당하다. 어떻게 보면 따님을 위해서 가지고 지금 본인이 뭐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교수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가 사실은 과거에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지 신청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알려지면서 교수직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뭔가 강한 애착 또는 집착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임용된 것이 아니고 과거 울산대 교수로 다른 대학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거치고 장관이 되었는데 그 장관이 되고 나서 교수직을 사퇴했어요. 의원까지 하면서 의원으로 장관을 그만두고 돌아가면서 저 논란이 조금 야기되니까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기간이 길고 그러니 의원직을 교수직을 사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의원으로 뭐 출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제 교수직을 좀 많이 집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지금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이제 지난 2월달에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불복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참 승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서 2심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그리고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으면 나는 교수직에 복귀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연금 제도라든가 또는 향후의 명예회복 조치 봐라 내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전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해서 뭐 불복한 것이 이상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그분의 이 반응에 비춰본다면 뭐 지극히 일관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면 최근 들어서는요 딸인 조민 씨 얘기가 꼭 같이 곁들여서 나오거든요. 뭐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지난 12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늦게 알려졌는데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주소 처분이 내린 지 석 달 만에 의사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어떤 소송 다 취하겠다는 입장 아마 이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조민 씨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한 어떤 활동이 활발하다고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건 뭘까요? 지난 20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뭐 본인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고 뭐 공부하는 걸 뭐 보여주고 이런 건데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 슈퍼챗이라고 돈을 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한 2시간 동안 모였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김영주 전 의원님,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글쎄 저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그런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부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스타디 위드 미래하고 그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한 30분 앉아있다.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네 번 2시간 동안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 저거 자체가 물론 불행한 그 결과로 인한 어떤 그 대안들인데. 약간 그 보시는 분들이 뭘까요? 이게 동정 지지 롤러코스터처럼 저렇게 보니까 소위 뭐 퀀텀 점프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떤 변화들이 예시되고 있다고. 소영주 부대변인. 저는 그러니까 이 조국, 조민 이 두 분을 얘기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야박해요. 야박하다 한번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이 사회와 정부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보수 쪽에선 조민, 조국 두 분은 항소도 하면 안 되고 무죄 주장도 하면 안 되고 그냥 할 때마다 왜 하냐 죄인이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조용히 거네요. 살아라. 왜 자꾸 나대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과 조민도 두 사람이 인간으로서 한번 살아보겠다 했을 때는 예.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최인조 변호사 한 20초 남았거든요. 다투세요. 아마 그런 검찰이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반성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하게 반성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